부모 자식 관계 연이 끊어질 수 있는 하지 말아야 할 6가지. 부모와 자식 사이는 세상에서 가장 가깝지만 의외로 가장 쉽게 멀어질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장래 이후에는 서로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면서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오랜 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도 설마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부모님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녀에게 좋은 부모이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거나 과거 방식이 통하지 않아 당황스러운 부모들, 부모 자식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고 심하면 연락까지 끊어지게 만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6가지를 실제 사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은 괜찮다고 느끼셔도 미리 알고 조심하면 관계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모 자식 관계를 해치는 행동, 말 습관, 부모 자식 관계의 연이 끊어질 수 있는 하지 말아야 할 6가지. 첫 번째, 괜찮다는 착각이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먼저 떠나갑니다. 20년 넘게 가족 관계 상담을 해오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우리 애가 이렇게까지 멀어질 줄 몰랐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냥 평범하게 사셨을까요? 부모님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자식을 위해서 한 거야. 우리 애는 나를 이해할 거야.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상담실에서 만난 수백 명의 자녀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부모님이랑 연락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명절만 되면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자요. 부모님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부모님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녀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았는데 부모는 여전히 문이 열려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매일매일 무심코 하는 말과 행동들 때문입니다. 한 번 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목격한 부모 자식 관계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행동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하는 그것들입니다. 혹시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설마 내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이라도 알아차리는 게 모르고 지나가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나서 후회하는 부모님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해당되는 게 있다면 부디 오늘부터라도 바꿔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노후를 자식에게 떠넘기는 압박. 노후 준비는 전혀 안 하면서 자식한테 다 의존하려는 부모. 상담하다 보면 정말 많이 만납니다. 나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너희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분들이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그 자식들도 지금 자기 가정 꾸리느라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집값은 올라가고 애들 교육비는 쏟아지고 맞벌이에도 빠듯한데, 그런데 부모님이 갑자기 이제 생활비 좀 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자식 입장에서는 막막한 거죠. 더 큰 문제는 이게 요청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처럼 요구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말 정말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관계를 얼마나 멀어지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자식은 그 순간 사랑이 아니라 빚을 느낍니다. 내가 태어난 게 짐이었구나.
부모님은 날 키운 게 투자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관계는 이미 금이 간 겁니다. 실제로 상담 왔던 40대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맨날 내가 너 때문에 희생했다고만 하세요. 그럼 저는 그냥 죄인이 된 기분이에요. 눈물 흘리면서 하는 말이 차라리 엄마가 미안하지만 힘들다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했으면 기꺼이 도왔을 것 같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요청과 강요는 다릅니다.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건 의무가 아니라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나오게 하려면 부모가 먼저 준비된 모습을 보여야 해요. 나도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이 부분만 힘들어서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와 나 이제 늙었으니까 너희가 다 책임져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 자식의 반응은 천지 차이입니다. 실제로 한 60대 어머니는 이렇게 바꾸셨어요. 연금은 적지만 받고 계시고 건강관리도 나름 하시면서 엄마는 최대한 독립적으로 살 거야. 근데 나중에 정말 아프거나 힘들 때 그때 도움 좀 부탁해도 될까?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오히려 엄마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제가 있잖아요. 라고 했답니다. 이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강요하지 않으니까 자식이 먼저 나서는 거예요. 부모님 자식은 당신의 노후보험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독립적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식은 기꺼이 당신 곁에 남으려 할 겁니다. 그게 진짜 효도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부부 문제를 자식에게 토로하는 습관.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바로 이 영상이 도움이 부부싸움이나 되셨다면 집안 구독과 문제를 좋아요로 자식에게 응원 일일이 호소하는 부탁드립니다. 행동입니다. 얼마 전 상담실을 찾아온 40대 후반 여성분이 계셨어요. 선생님, 저 이제 엄마 전화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매일 아빠 욕만 하세요. 어제는 뭘 잘못했고, 오늘은 또 뭘 했고, 저는 딸인데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걸까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사실 이분의 어머니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마음이 답답하니까요. 평생을 함께 산 배우자와의 갈등, 그 속상함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 대상이 바로 자식이라는 겁니다. 자식은 엄마 편도 아빠 편도 들 수 없어요. 둘 다 사랑하는 부모니까요. 엄마는 이렇게 힘든데 넌 왜 아빠 편만 드니? 이런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엄청난 죄책감이 됩니다. 그래, 네가 뭘 알겠어. 넌 아빠랑 똑같아. 이런 말은 자식의 정체성까지 흔들어 버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만약 친구와의 문제를 상대 친구의 친구에게 매일 호소한다면 그 관계가 편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가족인데 속상한 걸 말하면 안 돼? 물론 가끔 힘든 마음을 나누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적으로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건 다릅니다. 그건 소통이 아니라 감정 쓰레기통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딸에게는 남편 욕, 아들에게는 며느리 불만, 자식은 중립을 지키려 다 결국 지쳐서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엄마한테 전화하면 또 우울해질 것 같아서야. 이게 자식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부 문제는 부부끼리 해결하세요. 대화가 안 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상담사, 목회자, 친구, 선배, 당신과 수평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식은 수평적 관계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배우자 욕을 하는 순간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자식을 당신 편으로 만들려는 겁니다. 내 편이 되어줘. 나만 믿어줘. 하지만 자식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둘 다 자기 부모니까요. 정말 자식이 걱정된다면, 정말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배우자와의 문제는 조용히 해결하세요.
자식 앞에서는 부부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엄마 아빠가 요즘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 중이야. 이런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얼마나 큰 안도감인지 아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하세요. 그럼 난 운구한데 말해요. 당신의 배우자에게 하세요. 안 되면 전문가에게 하세요. 친구에게 하세요. 하지만 자식에게만은 하지 마세요. 자식은 당신의 상담사가 아닙니다. 당신의 동료도 친구도 아닙니다. 매일 길게 반복적으로 편하게 전화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전화 올 때마다 한숨부터 나올 겁니다. 자식도 지금 그 상태일 수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변화를 시작하세요. 자식에게 전화할 때. 배우자 이야기는 긍정적인 것만 하세요. 아빠가 요즘 산책을 같이 하자고 하더라. 엄마가 오늘 맛있는 거 해주셨어.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평화입니다. 부부 문제가 있다면 조용히 해결하세요. 자식은 결과만 보면 됩니다. 당신이 행복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당신이 행복해진 결과를 그게 진짜 어른의 태도입니다. 그게 자식을 지키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힘들 때 공감 없이 훈계부터 하는 습관. 지금부터라도 공평하게 사랑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식이 힘들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혹시 이런 적 없으셨나요? 엄마, 나 요즘 이혼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그 사람 반대했잖아. 아빠,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 그러게, 내가 그때 그 회사 가지 말라고 했지. 자식이 힘들어서 용기 내서 말을 꺼냈는데요. 돌아오는 건 공감이 아니라 훈계입니다. 저도 상담하면서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차라리 부모님한테는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말하면 더 힘들어져요. 위로받으러 갔다가 상처만 받고 나와요. 부모님은 분명 도움을 주고 싶으셨을 겁니다. 해결책을 알려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식은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딸의 고백입니다. 남편이랑 안 좋을 때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그냥 누군가 내 말 들어주면 좋겠어서요. 근데 엄마는 첫 마디부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결혼 전에 뭐라고 했니? 네가 고집 부려서 결혼한 거잖아. 전화 끊고 한참 울었어요. 그 이후로는 엄마한테 힘든 얘기 안 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조언해 주는 건데 자식이 같은 실수 안 하길 바라는 마음인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지금 필요한 건 조언이 아닙니다. 공감입니다. 들어주는 겁니다. 어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업이 안 풀려서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 부터 시작하셨죠. 네. 사업 말고 직장 다니라고 했잖아. 네가 고집 부려서 그렇게 된 거야. 더 말씀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제가 필요한 건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자식이 힘들어서 말을 꺼낼 때는요. 이미 혼자서 충분히 생각해 본 겁니다. 자기 잘못도 알고 있어요. 후회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부모님까지 같은 말씀을 하시면요. 자식은 더 외로워집니다. 역시 나는 혼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듣는 겁니다. 말을 끊지 않고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서 네 마음이 어땠어?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겁니다. 조언은 자식이 먼저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세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빠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올 때요. 그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명령이 아니라 제안으로요. 엄마 생각에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아빠였으면 이렇게 해봤을 것 같아. 하지만 네가 판단해서 결정해. 이렇게요. 어느 어머니의 변화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참 힘들더라고요. 자식이 힘들어하는데 조언 안 하고 그냥 듣고만 있으려니. 근데 참고 그냥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오늘 처음으로 속 시원하게 털어놨어요. 고맙다고. 그 말 듣고 제가 울었습니다.
훈계와 조언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자식이 힘들어할 때는요, 판단받고 싶은 게 아니라 이해받고 싶은 겁니다. 네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네가 힘들구나를 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진짜 위로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다음에 힘든 얘기 꺼낼 때요, 일단 듣기부터 해보세요. 조언은 나중에요. 공감이 먼저입니다. 5번째, 명절 기념일을 무조건 자기 방식대로 강요. 조언은 나중에요. 공감이 먼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명절과 기념일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희 상담실에서 이 정말 영상이 많이 도움이 듣는 얘기가 되셨다면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친정만 가면 응원 되고 부탁드립니다. 시댁은 안 가도 돼. 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한 말입니다. 처음엔 며느리 생각해주는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명절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희는 편하게 친정 가 있어. 우리는 괜찮아. 겉으론 배려처럼 보이지만요,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내 아들만 오면 되지, 며느리는 안 와도 돼. 이게 진짜 속마음이었어요. 결국 그 며느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차라리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남편은 시댁에 가고 싶어 하는데 자긴 환영받지 못하는 느낌. 친정에 가자니 남편 혼자 시댁 보내는 게 미안한 마음.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반복되니까요. 명절이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명절은 무조건 우리 집에서 보내야지. 한 어머니가 아들 부부한테 매년 하는 말이었습니다. 며느리 쪽 부모님은 연로하셔서 거동이 불편하신데도요, 무조건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셨대요. 이유를 물으니까요, 우리 때는 다 그랬어. 명절은 시댁에서 보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이에요. 양가 부모님 모두 중요하죠. 며느리도 딸이고 사위도 아들입니다. 예전처럼 한쪽만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강요하면 어떻게 될까요? 차라리 명절에 여행이나 가버릴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요즘 젊은 부부들 중에요, 명절 연휴에 아예 해외여행 가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양쪽 다 만족시키기가 너무 힘들어서예요. 그냥 도망가는 게 편한 거죠. 이게 부모님들이 원하시던 결과일까요? 절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연하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올해 설은 우리 집, 추석은 처가 어때? 이렇게 제안해 보세요. 아니면 시간을 나눠서요. 설 당일은 우리 집에서, 점심, 저녁은 처가에서.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뭘까요? 자식 부부가 편안하게 양가를 오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너희 편한 대로 해. 우리는 언제든 좋아.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신 한 어머니 계세요. 올해는 처가 먼저 가. 우리는 다음에 봐도 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그럼 내일 다시 들를게요. 처가 다녀온 다음날 직접 찾아왔답니다. 강요하지 않았더니 오히려 더 자주 온 거예요. 이게 바로 유연함의 힘입니다. 기념일도 마찬가지예요. 생일은 무조건 가족끼리 집에서 보내는 거야. 이것도 강요입니다. 자식 부부는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수도 있어요. 친구들과 보내고 싶을 수도 있고요. 너희끼리 보내. 우리는 다른 날 봐도 돼. 이렇게 말해주시면 어떨까요? 오히려 자식이 먼저 연락합니다. 엄마, 우리 언제 볼까요? 이렇게요. 관계는 강요로 유지되지 않아요. 배려로 유지됩니다. 명절이든 기념일이든요, 형식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함께하는 마음이에요. 억지로 모인 자리보다요. 서로 보고 싶어서 만나는 자리가 훨씬 좋잖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명절,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희 편한 대로 해. 우리는 괜찮아.
이 한마디가요, 자식 부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요, 강요하지 않을수록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부담 없이 편하게 올 수 있으니까요. 관계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자식의 선택과 성취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태도. 지금부터라도 공평하게 사랑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식이 힘들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혹시 이런 적 없으셨나요? 엄마, 나 요즘 이혼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그 사람 반대했잖아. 아빠,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 그러게, 내가 그때 그 회사 가지 말라고 했지. 자식이 힘들어서 용기 내서 말을 꺼냈는데요. 돌아오는 건 공감이 아니라 훈계입니다. 저도 상담하면서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차라리 부모님한테는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말하면 더 힘들어져요. 위로받으러 갔다가 상처만 받고 나와요. 부모님은 분명 도움을 주고 싶으셨을 겁니다. 해결책을 알려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식은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딸의 고백입니다. 남편이랑 안 좋을 때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그냥 누군가 내 말 들어주면 좋겠어서요. 근데 엄마는 첫 마디부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결혼 전에 뭐라고 했니? 네가 고집 부려서 결혼한 거잖아. 전화 끊고 한참 울었어요. 그 이후로는 엄마한테 힘든 얘기 안 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조언해 주는 건데, 자식이 같은 실수 안 하길 바라는 마음인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지금 필요한 건 조언이 아닙니다. 공감입니다. 들어주는 겁니다. 어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업이 안 풀려서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 부터 시작하셨죠. 네, 사업 말고 직장 다니라고 했잖아. 네가 고집 부려서 그렇게 된 거야. 더 말씀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제가 필요한 건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자식이 힘들어서 말을 꺼낼 때는요, 이미 혼자서 충분히 생각해 본 겁니다. 자기 잘못도 알고 있어요. 후회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부모님까지 같은 말씀을 하시면요, 자식은 더 외로워집니다. 역시 나는 혼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듣는 겁니다. 말을 끊지 않고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서 네 마음이 어땠어?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겁니다. 조언은 자식이 먼저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세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빠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올 때요, 그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명령이 아니라 제안으로요. 엄마 생각에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아빠였으면 이렇게 해봤을 것 같아. 하지만 네가 판단해서 결정해. 이렇게요. 어느 어머니의 변화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참 힘들더라고요. 자식이 힘들어하는데 조언 안 하고 그냥 듣고만 있으려니. 근데 참고 그냥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오늘 처음으로 속 시원하게 털어놨어요. 고맙다고. 그 말 듣고 제가 울었습니다. 훈계와 조언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자식이 힘들어할 때는요, 판단받고 싶은 게 아니라 이해받고 싶은 겁니다. 네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네가 힘들구나를 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진짜 위로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다음에 힘든 얘기 꺼낼 때요, 일단 듣기부터 해보세요. 조언은 나중에요. 공감이 먼저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관계 회복의 첫걸음은, 부모 자식 사이는 노력하지 않아도 유지되는 관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작은 말과 행동에 큰 영향을 받는 관계입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연락 한 번, 짧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시니어 중 장년 정보 TV는 앞으로도 중장년과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현실 정보를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